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제가 직접 서벌레스로 만든 거고요. 풀 서벌레스예요. 그래서 모든 요소가 오늘 소개드릴 완전 서벌레스 데이터베이스인 DSQL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슬라이더처럼 질문 받는 기능이랑 지금 제가 데모로 보여드릴 퀴즈를 만들어서 푸는 거, 퀴즈엔처럼. 근데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쓰셔도 저는 10원도 안 나옵니다. 뭐 무료 티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드릴 건데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퀴즈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팟 데모예요. 제 강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실제로 제가 오늘 소개드릴 DSQL로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먼저 데모의 일부분으로 퀴즈를 낼 건데 어떤 퀴즈를 낼 것이냐, 제가 AI로 만들 거예요. 아이고, AWS 서벌레스 관련 퀴즈를 OX로와 객관식을 섞어서 7문제를 만들어줘. 자, 그러면은 이제 AI가 퀴즈를 만들 건데 이걸 여러분이 이제 푸실 거고요. 상품은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몰라요. 이게 답이 뭔지 모르는데 프로젝트 가져오기. 자, 그럼 프로젝트 답이 보이기 전에 바로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여기 여러분 QR 한번 찍어 보실래요? 밑에 참가자 공적으로 뜨는 거 보이시나요? 밑에 이렇게. 네. 참고로 그 오늘 AWS KRUG 소모임의 선택필드를 할 때마다 AWS의 데브렐의 쪽 업무를 보시는 SA 분께서 호스팅 해주시는데 오늘은 뒤에 세용님께서 호스팅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그리고 참고로 세용님도 이 문제 푸셔도 돼요. 세용님도 관심 있으시면 서벌레스 퀴즈인데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오케이.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앞에 뜰 거예요. 아, 한글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어차피 시간이 충분하니까 한글로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여러분, AWS 서벌레스 관련 문제를 OX 객관식으로 한글로 7문제 만들어줘. 죄송합니다. 보면 안 되죠. 보면 안 돼요. 됐네요. 자, 가져오기. 실전이라면은 네. 자, 그러면은 다시.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시 들어가 주실래요? 네. 들어오신 동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거를 AI를 넣어놓은 게 퀴즈를 내는 게 기존에 있는 퀴즈에서 수정하는 게 처음 만든 것보다 훨씬 쉬워요.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죠? 여기 질문 동적으로 뜨시는 거 보이죠? 여기 결과 그 사람들 질문 그 답변하신 분. 그래서 네, 왼쪽에 계신 분들이 정답자, 오른쪽에 오답자. 다음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맞추실수록 점수가 더 높아요. 서벌레스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인가요? 네, 어차피 기초 수준이니까 이제 빨리 맞추시는 분한테 유리하겠죠. 네, 12명 다 찼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현재까지 리더보드를 한번 볼까요? 배고픈 개발자님, 헝그리 정신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어렵네요. AWS 람다의 최대 실행 시간은 15분이다. 이거 할 말이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만 말씀드리면은 나 이거 AWS 안 돼. 말하면 안 돼. 오케이. 네. 15분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AWS 서벌레스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서비스,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네, 그 AI가 만든 문제잖아요. 사용할 수 없는 문제는 없죠. 근데 이제 굳이 꼽자면 서벌레스가 아닌 게 하나 속해 있죠. 네, 굳이 꼽자면 하나가 있는데 서벌레스가 네, 엘라스틱 빈스톡 서벌레스라기 좀 그렇죠. 자, 이거는 네. 보통 이런 문제는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자, 2문제만 더 하고 할게요.
좋습니다. 지금 리더보드 한번 보면은 배고픈 개발자님. 네, 좋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자동으로 상태를 저장하고 복원할 수 있는 서버레스 서비스는 무엇인가? 이게 뭐지? 상태를 저장하고 복원할 수 있는 서비스. 상태. AWS의 서버레스 서비스 중에 상태 기반, 스테이트 머신. 저도 몰라요. 왜냐면 저도 AI가 만들어진 걸 몰라요. 답변은. 근데 제가 보기엔 상태 하면은 스텝 펑션인 것 같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버그네요. 제공한다. 네, 제공한다. 1등하고 2등 드릴 거예요. 1등 드리고 다음에 한 번 더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리더보드는 1등 배고픈 개발자님 누구신가요? 오, 박수. 네, 상품에 배고프셨군요. 네. 자, 이제 제가 재미 삼아서 보여드렸는데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오로라 DSQL 소개 및 활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로 이제 저희 회사가 뭐 잘못되거나 아니면 제가 1인 개발자 차려서 방금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다 가정할게요. 직접 만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용자가 얼만큼인지 모르죠. 기존에는 이런 종류의 복잡한 트랜잭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얽힌 거를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오로라 서블레스는 진정한 서블레스라고 부르기가 좀 어렵고 월에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월 10원도 들지 않습니다. 도메인 비용 빼고 아까 커넥트했던 사이트 도메인 비용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복잡한 트랜잭션과 관련된 것도 완전한 서블레스 서비스로 나온 DSQL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을 뭔가 만들어서 해보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저도 나중에 이제 잘 되면 뭐 수익 모델도 붙일 수 있을 거고 할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런 걸 만드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잘 쓰고 있고 저희 회사에서도 다음 프로젝트에서 이걸 메인 DB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이런 DB가 있고 이런 것들 쓰시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오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방금 전에 보셨던 큐넥트로 이제 질문 주시면은 제가 끝나고 답변을 드릴 거고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 드리면은 저는 AWS 서블레스 KRG 올가나이저에 있는 박상훈이고요. 현재 리콜랩스라는 스타트업의 AI 기반으로 3D 컨텐츠를 연구하는 스타트업의 테크리드로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WS 히어로로 선정이 됐습니다. 8월 14일 날 선정이 됐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나중에 영상을 보시고 저는 AWS 강의실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나중에 제가 라이브 데모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소스 코드랑 다 오늘 드릴 거예요. 참고로 이 장표라든지 오늘 하는 모든 내용들 제가 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서블레스와 관련된 이제 DB의 역사를 잠깐만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RDS가 있었죠. RDS 오로라는 서블레스랑 거리가 좀 멀고 엄청나게 비용이 비싸죠. 네, 비쌉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다이나모DB인데요. 이제 다이나모DB는 완벽하게 서블레스 서비스이긴 해요. 그렇지만 사용한 만큼 과금하고 연결을 수립하는 개념이 없고 콜드 스타터가 없어요. 내가 그냥 썼다 쓰고 싶을 때 쓰고 빼고 싶을 때 빼고 거기다가 별도의 뭐 내가 올려놓는다고 해서 비용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비용 물론 이제 온디맨드 모델이 있으니까 뭐 프로비전드 말고 온디맨드 모델 같은 경우에 내가 쓴 만큼만 정확하게 낼 수 있는 100% 서블레스 서비스인데 문제는 뭐냐? 얘는 SQL을 지원하지 않아요. NoSQL이에요. 그 다음에 DB 모델링도 좀 어렵고 다양하게 좀 생각할 게 많은 거. 그 다음에 잠깐 넘어가기 전에 트랜잭션이 아주 일부만 가능합니다. 어토믹하게 쓰긴 하는데 하나씩 뭐 올라가게 트랜잭션 기능이 있긴 한데 이걸 가지고 트랜잭션을 지원한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긴 해요. 저는 잘 써먹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오로라 서블레스 V1이죠. 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빠르게 넘어가면은 어쨌든 간에 완전히 꺼질 수는 있는데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 다음에 오로라 서블레스 V2가 생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AC라는 개념으로 하고 좀 더 진보된 개념으로 뭐 멀티에이지라든지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완벽하게 서블레스라고 좀 부르긴 어렵어요.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오로라 DSQL이에요. DC 쿼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DSQL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제가 시애틀에 AWS 히어로들이 1년에 한 번씩 시애틀에 가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비밀리에 하는데 다들 DC 쿼리라고 불러가지고 근데 DSQL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 DSQL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DSQL 같은 경우에는 콜드 스타트가 없습니다.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콜드 스타트가 존재하는데 DSQL은 콜드 스타트가 없고 방금 전에 여러분 크게 콜드 스타트 못 느꼈죠?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문제 푸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죠? 속도가 중요하죠. 이분이 먼저 눌렀는데 이분이 콜드 스타트 때문에 느린 건데 이분이 올라갔으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해결했기 때문에 플랫폼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정확히 사용한 만큼만 과금이 가능하고 멀티에이지도 가능하고 액티브 가 가능한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SQL이기 때문에 트랜잭션이라든지 조인이라든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건 모든 것들 SQL DB에서 할 수 있는 걸 거의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포스트그레스 SQL을 일부 호환해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요거 두 개 합친 게 DSQL이다. 두 개의 장점들만을 물론 많이 과장을 해서 좋은 점만 말하면은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DSQL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존 오로라 DSQL은 사실상 무제한의 확장성, 최고의 가용성을 제공하고 인프라 관리가 불필요한 서버레스 분산 SQL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서버레스 환경에서 트랜잭셔널한 SQL 기반의 트랜잭셔널한 워크로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DSQL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빠르게 넘어가면은 인프라 서버레스라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여러분께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OS 패치라든지 밑에 메모리 관리라든지 용량 관리라든지 이런 걸 관리할 필요 없이 AWS에서 다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서버레스라는 의미고요. 워크로드 증감이 아니라 순수 콜드 스타트가 없는 순수 서버레스예요. 다이나모DB처럼. 무슨 말이냐? 오로라 서버레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뭔가 요청을 하잖아요. 일단 올려놨어요. 아무도 없으면 이렇게 퍼즈 상태예요. 돈 안 내는 구간이에요. 근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럼 요청을 들어오자마자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콜드 스타트 기간 후에 과금이 발생해요. 요청에 대한 응답을 보내주고 또 한참 지난 후에 과금이 발생해요. 완전히 유유 떨어져요. 그래서 새벽 3시에 누가 한 건 잠깐 뭐지? 하고 딱 보기만 하더라도 그 구간만큼이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올라간 속도도 있고 바로 반응이 오는 것도 아니면서 그 비용에 대해서 과금이 발생한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이루어진 게 오로라 서버레스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정하게 얘가 완벽하게 서버레스 서비스라도 부르기 어려운데 DSQL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DSQL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쭉 구간이 있지만 요청이 발생하고 리스폰스가 바로 떨어진 다음에 그 즉시 모든 구간에 대해서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콜드 스타트가 없다는 얘기고 여러분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이 DB를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SQL 데이터베이스를 호환하기 때문에 PostgreSQL 16을 호환하고요. 100% 원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이거 되게 좋으니까 오늘 회사 가가지고 DSQL로 다 갈아 껴야지. 안 됩니다. 네, 왜 뭐가 안 되는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저는 어떻게 보느냐.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베이스 패러다임이 생긴 것이지 기존 거로 옮기기는 아직은 좀 무리다. 네, 차차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확장성이 무제한이고요. 그 다음에 동시성이 좀 다른데 이거는 제가 간략하게 소개드릴 건데 기존의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한 동시성이랑 좀 달라요. 그 다음에 편의성은 여러분께서 이따가 제가 데모로 보여드릴 건데 딸깍하면 만들어져요. 오로라 얼마나 걸리죠? 올라가는데 한 3분 저거 10분 걸리죠. 큰 거 같은 경우에 뭐 15분도 걸리는데 얘는 딸깍하면 만들어져요. 그리고 보안은 IAM 토큰 기반 인증인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영구적으로 뭔가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따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거기다가 단일 리전은 99.99%, 멀티 리전은 99.999%의 가용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멀티 리전 액티브를 지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2개 이상 리전에서 동시에 라이트를 지원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라이트가 하나만 엔드포인트가 아닌 게 아니라 2개 리전에서 동시에 라이트를 쓸 수가 있어요. 리드 라이트를 동시에 쓸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페일오버를 하실 때 리드 레플리카를 라이트로 승격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라이트가 2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2개 엔드포인트를 쓰고 원하는 대로 골라 쓸 수 있는 거죠. 리전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의 개념이 없고요. 얘가 프라이머리고 얘가 세컨더리 이게 없어요. 그냥 둘 다 프라이머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레이턴시도 비슷하고 아키텍처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단일 리전 같은 경우에는 오로라 DSQL이 있고 엔드포인트가 있고 뒤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외부 서버가 붙을 수도 있고 외부로 열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람다가 붙을 수도 있고 내부에서 VPC도 붙을 수가 있고 멀티리전 예전 같은 RDS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페일업을 했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가 터진다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승격시켜가지고 뭐 멀티리전 페일업을 하든 스탠바이를 올리든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DC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에 서버가 있다. 내가 붙고 싶다. 그럼 리전은 아무데나 붙으면 되는 거예요. 서울에 있다. 서울로 붙고 도쿄에 있다. 그럼 도쿄로 붙고 가까운 곳에 레이터식 비슷한 곳으로 동시에 리드라이트를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편합니다. 좀 덥지 않으신가요? 제가 아까 너무 추워가지고 온도 올렸는데 좀 더우시죠? 아닌가요? 괜찮나요? 네. 온도 한 2도만 내려주세요. 네. 제가 말하면서 더운 것 같아서. 자, 어쨌든. 네. 그래서 가용성이라든지 페일오버가 빠르겠죠. 왜냐면 멀티리전 라이트니까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뭐 승격하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올라가면 되니까. 거기다가 에이지 페일 같은 경우에는 밀리촌 단위, 그 다음에 리전 페일 같은 경우에는 초분 단위로 가용성 장애를 겪을 수는 있는데 그 후에는 복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스트롱 컨시스턴시예요. 이 말은 뭐냐? 여기서 쓰자마자 바로 이쪽에서 읽을 수도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좀 말씀드릴 거예요. 네, 뭐 이런 것들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리전에서 이렇게 위트니스 리전이라는 걸 하나 겪는데 다른 리전이에요. 다른 리전에다가 레플리케이션 록을 맞춰가지고 정합성을 체크하는데 이 과정은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DSQL의 동시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할 게 있는데 동시성 제어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PCC가 있고요. 두 번째는 OCC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께서 개발 전공이시면은 데이터베이스 개론 2학년 때나 1학년 때나 한번 들으셨을 법한 얘기인데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PCC와 OCC의 차이는 뭐냐면 PCC는 리소스를 락하고 락 단위로 트랜잭션 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포스트그레스를 포함한 RDBMS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겁니다. 잡아놓고 화장실 비유 많이 하잖아요. 화장실에다가 점유하고 있으면 이제 그 사람 나가면 다음 사람 쓰고 이게 PCC고 순서대로 점유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 늦어서 기다렸다가 그 사람 나오면은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 그게 PCC. OCC는 뭐냐면은 리소스를 락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주로 NoSQL에서 활용이 되는데 컨플릭트가 많이 발생할 일이 없다. 최근에 흐름은 컨플릭트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하나의 로우를 가지고 많이 썼다 지웠다 한다면은 최근에는 각각의 주체대에서 레코드를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AWS에서 진짜 설명한 거 제 뇌피셜이 아니라 일반적인 추세상 최근에 많은 트랜잭션을 한 워크로드들이 컨플릭트가 점점점 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DB가 성능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하나씩 이제 레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늘었기 때문에 공유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선착순이에요. 화장실인데 내가 한번 들어가면은 뒤에 묻으면 들어갔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끝나. 다시 대기열 다시 써야 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단위에서 트랜잭션 시도할 때 실패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께서 포스트그레스 기존에 있는 로직을 마이그레이션 했다가 갑자기 어플리케이션이 다 터질 수 있는 게 트랜잭션을 OCC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트랜잭션이랑 좀 다른 얘기. 기존의 트랜잭션은 어쨌든 기다리면 되는데 이거는 기다렸다가 페일이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페일 처리를 여러분께서 로직상을 해주셔야 된다. 자, 어쨌든 이제 요거는 이제 DSQL은 OCC 방식으로 동시성을 제어하고요. 다중 리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빠르게 넘어가면은 현재는 작은 단위의 트랜잭션 추세이기 때문에 요거에 최저됐고요. 큰 규모에서 데드락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요. 자, 동시성 제어가 이제 비주얼로 보여드릴게요. PCC예요. 이건 PCC. 기본적인 거. 예를 들어서 위 리전에서 이제 트랜잭션 시작을 해요. 여기다가 이제 그 밸런스가 있는데 여기 돈이 있고 돈을 입금하려고 해요. 여기다가.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내가 현재는 5,300원이니까 5,300원에다가 뭔가를 이제 내가 더하거나 빼려고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아까 멀티라이트라고 그랬잖아요. 둘 다 라이트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쪽에서도 뭔가 트랜잭션 시작하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밸런스를 읽으려고 있고 이쪽에서는 밸런스에다가 플러스 50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락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락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커밋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밸런스에서 30원을 뺀 다음에 요게 커밋이 된 상태에서 얘가 끝나면 이제 2070원이 됐죠. 그 다음 상태에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 요게 전통적으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PCC 방식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의 거에다가 50원 더한 게 5,320원. 요게 되는 게 PCC고요.
그래서 PCC 상태에서는 내가 이렇게 만약에 5270원을 업데이트하고 싶다. 그럼 락을 걸고 요것으로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마지막에 5320원까지 가는 거. 요게 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PCC. OCC는 어떻게 동작하느냐? 일단은 시작을 해요.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점유를 해가지고 5,300원에서 30원 깎으려고 이제 읽었어요. 근데 이제 밑에서 내가 먼저 업데이트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은 위에 있는 애가 늦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에러가 발생합니다. 좀 더 심플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둘 다 얘가 먼저 시작했는데도 얘가 먼저 커밋을 끝냈어. 그럼 얘는 중간에 내가 늦었네. 다시 시도하는 거죠.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네. 이렇게 했을 때 데드락도 방지가 되고 왜냐하면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게 OC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OCC에서 뭐 페일난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페일이 났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가지고 얘가 다시 업데이트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OCC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번 Select for 업데이트는 뭐냐면은 자, 빠르게 어차피 장표 드릴 거고 필요한 내용은 저희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Select for 업데이트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어카운트에서 밸런스랑 UID를 이제 여기서 어카운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가져와서 읽었어요. 그런데 이 밸런스랑 UID를 읽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어카운트에서 이렇게 밸런스 플러스 50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3150으로 이렇게 커밋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3150으로 바뀌었잖아요. 얘가 여기까지는 이제 팔로우 하셨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마운트를 업데이트 하려고 해요. 내가 밸런스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오더 숫자를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로직에 의해서 밸런스에다가 어떤 것들 더해가지고 어마운트를 해서 이쪽에 로딩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원래대로라면은 이 테이블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돼야 정상이겠죠. 근데 어떤 로직이 발생하냐면은 요게 컴플리트가 난다는 거예요. 왜? 너 아까 전에 읽어온 거 옛날 거야. 왜? 누가 이미 업데이트 했어. 이런 정확도까지 체크해 줄 수 있는 쿼리문이 바로 이제 select for문입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PCC 환경이 아니라 OCC 환경이면은 누가 빠른 사람이 그냥 왔다 갔다 해가지고 커밋해 버리잖아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내가 읽어가지고 요거 가지고 로직 처리한 다음에 이렇게 커밋하려고 그러는데 원래대로라면은 내가 로직을 처리한 동안에는 아무도 업데이트 할 수 없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OCC 환경에서는 내가 로직 처리하는 와중에 누가 빠르게 업데이트 해버렸어. 그럼 그 값은 이제 옛날 값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DSQL에서 알려준다는 거죠. 야, 너 지금 옛날 값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 옛날 거야.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 그래서 어쨌든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이제 OCC는 여기서 알고 가셔야 하는 거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PCC는 절대 생길 수가 없는 게 내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남이 이걸 업데이트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OCC 환경에서는 빨리 가는 놈이 임자이기 때문에 이미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혹은 뭐 스키마가 변경됐을 때 내가 커밋하고 있는데 스키마가 변경됐다. 그럼 당연히 페일이 나겠죠. 이런 것들. 원래대로 하면은 스키마 변경도 트랜잭션 락이기 때문에 변경 못 시키는데 얘도 누가 유저 같은 게 이렇게 업데이트 했다. 그러면은 그런 게 나올 수 있다. 어쨌든 여기서 다 복잡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OCC 환경이기 때문에 PCC 환경에서 나올 수 없는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튀어나올 수 있다. 이것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세한 거는 필요하시면 그때 되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정리. 어렵지만 원래 포스트그레스랑 다르게 좀 고민할 포인트가 몇 개 있다. 자, 그래서 DSQL의 구조가 어떻게 됐냐? 왜 어떻게 멀티라이트가 가능하냐? 여기 DSQL이 있고요. 오더 테이블이 있고 스토리지가 분리되어 있는데 쿼리 프로세서라는 일종의 그 DSQL용 람다라고 보시면 돼요. 파이어크래커는 참고로 람다에서 사용하는 그 오픈소스 모델인데 그 컨테이너 올라가는 건데 람다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쿼리 프로세서라는 애가 있어요. 이 쿼리 프로세스가 많아요. 람다처럼 어마무지하게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졌다 해요. 자, 근데 이 쿼리 프로세서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트랜잭션이 왔어요. 얘는 5분 1초에 왔어요. 그러면은 현재 어마운트를 플러스 50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스토리지에서 요 테이블의 내용을 가져온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밑에선 얘는 어마운트 마이너스 10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얘를 가져왔을 때 서로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는데 이 각각의 쿼리 프로세스가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쿼리 내용을. 자, 그래서 얘는 5분 1초에 시작을 해가지고 요 5분 1초에 스냅샷을 만들었어요. 아, 플러스 50 하는 거 현재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50을 만들고 72를 만들었죠. 얘는 현재 어마운트에서 10 빼는 거니까 현재 어마운트에서 10을 빼서 12가 됐어요. 여기까지는 혹시 이해 가셨죠?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는 72가 됐고 얘는 12가 됐어요. 얘는 5시 1분에 시작했고 얘는 5시 2분에 시작해서 독립적으로 이 테이블을 가져다가 본인들이 연산을 파이어크랙 그 쿼리 프로세서에서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각각의 결과를 이렇게 보고를 해요. 중재자, 영어로 어드 주디케이러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일종의 상사예요. 그래서 둘 다 가져온 결과를 기반으로 먼저 도착한 애 거를 그냥 받는 상사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라이트를 해가지고 나름 결과를 트랜잭션을 만든 다음에 만들고 이쪽에서도 만든 거를 결과를 만들어서 서로 보고를 한 거예요. 얘는 5시 3분에 5분 3초에 했고 얘는 5분 5초에 했어요. 그럼 누굴 걸 받을까요? 먼저 온 애 거 받겠죠. 그래서 얘를 간다는 거예요. 얘가 먼저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먼저 도착한 애 걸 받겠다.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얘 내용을 이렇게 커밋시키고 이렇게 얘 내용을 커밋시키고 얘 거는 야, 너 늦었어. 이렇게 에러를 내뱉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많고요. 쿼리 프로세서들이 굉장히 많고 얘네들을 관장하는 그 어드 주디케이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고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액티브 라이트가 가능하다. 사실은 이 지식은 여러분께서 크게 사용하는데 크게 필요는 없지만 혹시라도 궁금하실까 봐 넣어놨습니다. 자, 어쨌든 비용. DPU란 단위를 쓰는데 100만 DPU당 8불에서 버지니아 8불이고 우리나라는 10불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는 거죠?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이에요. 여전히 이 DPU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이 DPU가 내가 연산을 얼마큼 했을 때 얼마큼 먹느냐에 대한 것이 아직은 부족해요. 그래서 혹시 뭐 SA분한테 물어보시면 여러분께서 지금은 데이터가 쌓여질 수 있는데 아직도 뭔가 실전적인 사용 사례가 크게 없기 때문에 어떤 사례가 없고 여러분께서 벤치마킹 해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뭐 기준으로 저희 그 큐네트 섹션 있잖아요. 한 100명, 200명 되는 거 한번 돌릴 때마다 한 0.07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0.07불이면 얼마냐? 77원? 네, 7원 정도. 네,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보다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다른 것도 로고도 막 이것도 싸놓고 막 했기 때문에. 네. 그 스토리지는 이렇게 들고요. 스토리지는 명확하죠. 내가 얼마큼 저장하느냐에 따른 거니까. 기타 트랜스퍼 비용이라든지 뭐 백업 비용들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의 비용 안 나오고 얘도 무료 티어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께서 뭔가 테스트해 보시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만 DPU와 1GB 먼스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100만 DPU당 무료면은 대충 한 0.8불 정도? 네.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아직까지 비용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 와치로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같이 드릴 소스 코드에 있으면 보면 될 거고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라왔는데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됩니다. 14 DPU가 들었대요. 제가 테스트 인텐시브하게 한 거거든요. 100만 DPU당 8불이니까 14 DPU면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얼마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DSK의 백업은 아마존 백업을 통해서 활용을 해서 백업할 수 있고요. 아마존 백업을 통해서만 백업 복원이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아직 스냅샷 찍는 거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기능이 부족한데 이건 차차 채워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DSQL 콘솔에서 백업 아무리 찾아봤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마존 백업을 찾으셔야 돼요.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콘솔 RDS처럼 스냅샷을 찍는 이런 기능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뭐 백트랙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뭐 클론이라든지 이런 거 아직 그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다양한 정책으로 보존할 수 있는데 참고로 이제 아마존 백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가능하죠. 매일 오전 5시마다
백업을 생성하고 백업은 35시간, 35일 동안 유지하겠다. 이런 식의 정책을 정책을 세운 상태에서 백업을 시키는 게 바로 아마존 백업입니다. 이런 서비스예요. 자, 어쨌든 유의사항인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말씀드린 게 기존의 포스트그레스 SQL을 사용하고 있다. 나 바로 마이그레이션 하고 싶다 했을 때 안 된 이유. 일단은 IAM 인증만 가능하고요. 무슨 말이냐? 패스워드 쓸 수가 없어요. 영구 패스워드 쓸 수가 없고 토큰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영구적인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 없고 이 토큰도 최대 일주일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 뭐 온프렘처럼 쓸 수는 없습니다. 포린키 못 써요. 네. 그리고 인덱스 생성할 때는 에이싱크하게만 가능하고 이건 크리티컬하지 않고 크리에이트 인덱스 SQL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에이트 SQL 에이싱크라는 거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포스트그레스 SQL 익스텐션을 쓸 수가 없어요. 당장 여러분께서 pgadmin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익스텐션 기능하는 툴 같은 거 프레임워크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트리거라든지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사용이 불가능해요. 근데 어차피 트리거랑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점점 사용을 안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크게 크리티컬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기존의 로직에 트리거라든지 프로시저 같은 게 붙어 있다. 그럼 딸깍 마이그레이션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딱 봐도 포린키를 못 쓴다고?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마이그레이션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시리얼 타입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 시리얼 타입은 포스트그레스 SQL에서 이제 그 인덱스 같은 데 사용하는 이제 오토 인크리멘트처럼 하나씩 올라가는 거 그거 있죠? 그거 쓸 수가 없고요. 이 말은 여러분께서 인덱스를 따로 지정하시거나 안에 들어있는 UUID 타입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요거 다이나모DB 테이블로 사용하는데 어쨌든 이따 보여드릴 거고 템포러리 테이블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당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RDS 같이 클러스터에 여러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그러니까 DB 테이블은 여러 개 가질 수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 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클러스당은 근데 어차피 딱딱하면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이건 크게 뭐 힘들진 않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당 10개의 스키마, 1000개의 테이블, 5000개의 뷰까지가 리밋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다이나모DB 테이블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서벌레스 기반 분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크게 뭐 와닿진 않아요. 제 리밋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로당 1메가 MIB예요. MIB 사이즈고요. 그다음 현재 기준에서는 서울 리전을 포함한 몇몇 리전에서만 사용 가능한데 어차피 서울 리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크게 뭐 여러분한테 리밋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OCC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다음에 트랜잭션이 커밋 시간이 아닌 커밋 시간 기준으로 네. 빠른 것이 먼저 커밋되는 구조. 그래서 이 말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패할 수 있다. 트랜잭션 실패했네. 왜 그러지? 평소에는 안 나왔던 로직인데 기존의 로직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특정 키에 편중될 때보다 뭐 분산된 키에 쓰는 뭐 이건 제가 넘어가기로 할게요. 자, 어쨌든 이것도 제가 빠르게 넘어갈 텐데 읽기는 일단 리저닝 항상 빠르고요. 뭐 이거는 됐고요. 좀 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아마존 DSQL 구조에 따라서 트랜잭션 라이트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라이트보다. 자세한 설명을 생략할게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라이팅 할 때 정합성 체크를 하잖아요. 왜냐면은 동시에 쓸 수 있으니까 무조건 정합성 체크가 무조건 들어가는 로직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트랜지션 라이트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여러 라이트 작업을 같이 커밋했을 때 조금 더 레이턴시와 높은 스루풋을 보장한다라고 AWS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되도록 리드온리를 사용할 것은 당연하죠. 리드할 때는 리드온리를 사용했을 때 정합성 체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 관계에서 리드를 했을 때는 얘가 값이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DB에서 얘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트랙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리드온리를 사용했을 때는 뭐 그럴 필요가 없죠.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IAM 토큰 발급할 때는 IAM 토큰을 UI에서 발급을 하면 15분 제한인데 여러분께서 콘솔로 발급을 하면 일주일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5분 생각보다 크리티컬해요. 여러분 작업하다 보면 15분마다 데이터베이스 끊겨 있으면 좀 짜증나거든요. 그럴 때는 필요할 때는 토큰을 늘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요거는 이제 제가 장표 드릴 거니까 혹은 유튜브 보시면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포스트그레스 익스텐션 사용 불가능하고요. 이런 것들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따가 데모로 보여드린 dbeaver라고 있는데 그런 오픈소스 툴이 굉장히 유용하니까 요거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시리얼 타입이 사용이 불가능한데 오토 인크리먼트가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걸 사용하느냐? 다이나모DB를 사용해요.
다이나모DB에 아토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토믹을 사용을 해서 어토믹 인크리먼트를 사용을 하면은 혹은 이렇게 UUID 타입이 따로 있는데 이 UUID 타입을 하면 여러분께서 UUID 알고 계시죠? UUID 발급하듯이 자동으로 발급해줘요. 단 이제 시리얼하게 시퀀셜하게 올라가는 거는 불가능하다. 근데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게 분산 데이터베이스고 서벌레스잖아요. 시퀀셜하다는 거는 얘가 쓰는 거랑 얘가 쓰는 거랑 다 합쳐가지고 순서대로 올려야 되는데 먼저 온 놈이 먼저 들어가는 환경에서 얘한테 1번을 부여한다고 해도 순서가 꼬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리얼이 안 되는 게 맞고 UUID가 가능합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100% 서벌레스 인프라가 완성이 됐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을 때 내가 100% 서벌레스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효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얘기하고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아까와 같은 어플리케이션 만들었었죠. 저는 예전이라면은 저런 것들은 오로라 서벌레스 때문에 뭐 할 때마다 몇 불씩 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한 달에 뭐 적어도 50불씩 나가고 그러는데 지금은 돈이 안 나가요. 자, MVP 뽑기 딱 좋고 여러분께서 사업 생각하고 계시다. 뭐 투자 받고 위해서 뭐 딱 좋죠. 요즘 링크드인 보면 별별 거 다 만들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내가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거 하기 딱 좋죠.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핑계가 줄어들고 있다. 예전에는 아주 비용이 나와가지고 이제 필요 없고 여러분께서 하시는 만큼만 할 수 있다. 어차피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께 사업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투자 받으면 그때 잘 불리면 되는 거고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한 바이브 코드 제가 이건 다른 얘기인데 전 서벌레스가 엄청나게 유튜브 나갈지 모르겠지만 상승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AI 때문에. AI와 너무 잘 맞아요. AI 기반으로 뭔가 검증하는 것이 굉장히 잘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하는 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AI와 찰떡궁합이기 때문에 그 기조와 맞춰가지고 여러분께서 가볍게 뭔가를 검증해 보거나 사내에서 가볍게 쓰거나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활용은 뭐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는 비추라기 했지만 거의 불가능하고요. 방향성도 좀 달라요, 사실은. 기존의 엄청나게 대규모 워크로드가 아니라 약간 다이나모DB처럼 잘게 테이블당이 아니라 아예 DB당으로 분리시켜서 쓰는 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될 정도로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패러다임이. 신규 서벌레스 아키텍처에서 프로젝트를 활용한다. 전 추천이고요. 신규에서 사용해 보긴 나쁘지 않아요. 신규라는 말은 뭐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네. 잘 되면 그때 포스트그레스로 바꾸는 건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넘어가는 건 가능한데 그쪽에서 오는 것 좀 힘들기 때문에 잘 되면 그때 바꾸면 되지. 네. 그 다음에 일반 아키텍처 프로덕트에서 요거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굳이 의미가 있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고 사용 사례들이 점점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팔로우업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엔터프라이즈 규모냐 삼성 규모냐 아니면 스타트업 뭐 유저 200명의 규모냐 이런 거지만 당장 한 100명 있다 그러면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좋을 거고 마이그레이션 비용만 뭐 10억 이상 든다 그러면 잘 모르겠고. 네. 자, 어쨌든 제가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 DSQL 기반으로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간단한 데모고요. 이거의 목적은 여러분도 그냥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그냥 소스코드 드리는 정도. 그 전에 잠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나요? 한번 볼까요? 질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면 제가 코드를 잘못 들었나? 그럼 구드러러 좋으니까 혹시 손 들어서라도 질문 있으신 분? 제가 히어로고 되고 나서 너무 설명이 매끄러웠나요? 100% 모든 것들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질문이 없으신 걸로 이해를 하고. 네. 그러니까 레코드를 등록하기 전에 제가 인덱스를 부여해서 커밋하는 거죠. 네, 그냥 진짜로 말 그대로 오토 인크리먼트해서 인덱스 확보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커밋하는 거죠. 이따 코드에 있을걸요 아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20분인데 한 10분 컷 예상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저기 보시면은 여기 다 데모 이거 소스 코드 드릴 거예요 참고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보이시나요? 혹시 뒤에 불 잠깐 현재님 잠깐만 꺼줄 수 있나요? 뒤에 불. 혹시 뒤에는 켤 수 있어요 혹시 세용님? 반반이에요. 아 여기 그 그룹이구나.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혹시 잘 이쪽 너무 안 보이시나요? 한번 피드백 주세요.
오케이. 네. 네. 조실 분은 조셔도 됩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테이블이고요. 포스트 있고 커멘트 있어요. 댓글 있고. 간단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게시판에 커멘트 다는 거 delete get post put, 그 다음에 그냥 포스트에 delete get post, 뭐 put slow 뭐 이런 거 있고요. 네, 이따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서버레스 기반으로 프론트엔드도 작성, 노드.js 기반으로 보드 게시판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뭐 별건 아니고 여러분께 나중에 해보세요. 자, 일단은 저희 오로라에 가서 콘솔에 가시면은 DSQL이 있습니다. 클러스터 만들어 볼게요. 단일 리전. 이름은 데모 DSQL 보드. 삭제 방지는 활성화하지 않을게요. 클러스터 생성. 자, 그러면은 들어가도 뭐 메뉴가 없어요. 네, 뭐 없고요. 생성도 왜 이렇게 느리지? 저는 금방 생성됐었는데. 네, 뭐 오래 안 걸립니다. 아까 제가 뚝딱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꼭 데모하려면 이런 식으로 걸리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얼마 안 걸려, 정말로. 야, 제발. 센터필드가 좀 이상한 게 있는 게 뭔가 내가 데모를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센터필드에서만 하면 그래. 저희 AWS 강의, 제가 참고로 AWS 강의실 오픈 모임도 내일 모레 열리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하거든요. 거기서 할 때 데모할 때는 수월하게 다 잘 되는데 센터필드에서 오면은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됐네요. 활성화 됐네요. 네. 스튜던트 커뮤니티 데이 200명 앞에서 라이브 데모 실패해가지고 한번. 자, 어쨌든 자, 여기 들어가시면은 엔드포인트가 하나 만들어지고 DC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암호를 설정하지 않았죠. 저희 지금 보시면 알겠죠. 암호 설정한 적이 없죠. 네. 유저 아이디랑 암호 이런 거 설정한 적 없잖아요. 자,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느냐? 여기 연결을 보시면 토큰 가져오기가 있고요. 이 토큰이 15분 후에 만료됩니다. 이 토큰을 쓰시는 거예요. 암호는 어드민이고. 자, 그래서 저는 db버를 올리겠습니다. 이 db버는 뭐 맥, 윈도우 다 호환하니까 쓰시면 되고요, 그냥. 자, 지금 회사에서 작업하다 와가지고 회사에 있는 모든 C콜이 보이는데 제가 개발팀장님 괜찮습니다. 네. 자, 포스트그레스QL.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호스트 여기 있죠. 그러니까 호스트, 데이터베이스는 포스트그레스고요. 유저 어드민은 어드민. 그 다음에 여기 그 복사해서 패스워드. 자, 그러면은 네,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열렸어요. 아직 아무것도 없죠?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SQL 편집키를 넣어서 여기 있는 DSQL 복사한 다음에 DSQL이래. SQL. 네, SQL 복사한 다음에 자, 그러면은 테이블이 다 완료가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제가 그 DSQL 엔드포인트 있잖아요. 이 엔드포인트에다가 요거를 복사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났고요. 참고로 이 내용은 모두 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올라가는데 조금씩 걸리거든요. 잠깐만 제 유튜브 볼 텐데 저는 이런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AWS 강의실이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DSQL과 관련된 내용이 똑같이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그렇게 크게 힘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하실 필요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이 채널에 수익 창출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께 홍보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 수익 창출도 안 하고 좋아요, 구독도 필요 없으니까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들어가셔서 그냥 보고 이런 거 하는구나. 네, 뭐 이런 거 합니다. 람다 디버버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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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내용이에요. 재탕이 아니고 조금 제가 오늘 추가한 건 있지만 어쨌든 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에 가서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해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순간에 이제 이게 올라갔네요. 자, 그러면은 이 HTTP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프론트엔드에다가
다덴브 파일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요. 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이 만들어졌고요. 게시판 글쓰기 테스트 비밀번호 ABCD 내용 냉무 네, 개석이 작성이 되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댓글 내용 뭐 냉무 뭐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좀 많이 쓸까요? 귀찮은데 죄송해요 여러분. 그 테이블당 5개가 1개라서 6개는 써야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걸 보여드릴 수 있는 거라서 그 API 상으로는 여러분이 나중에 뜯어보신 걸 가정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페이지네이션이 프론트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백엔드에서 하고 있어요. 페이지네이션 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이나모DB에서 제로 그런 게 페이지네이션이거든요. 좀 개빡세긴 해요. 이런 걸 구현하려면. 근데 이런 건 그냥 간단하게 해버릴 수 있고 네,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 1번에 이제 얘를 이제 좀 바꿔가지고 수정을 한 다음에 얘를 AAAA 그다음에 뭐 BBBBB로 수정을 했어요. 나 비밀번호 뭘 썼지? 죄송해요. 잠깐 다시 AAAA 작성자 상훈 제대로 쓸게요. 이번에는 AA 비밀번호는 ABCD 내용은 BBBB. 자, 요게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하나는 수정을 슬로우 버전을 할 거고 하나는 패스트 버전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걸려 있냐면은 이제 소스 코드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해가 가시는데 밑에 닫을게요. 여기 보시면은 트랜잭션을 시작하게끔 돼 있어요. 여기 프로미스에 보시면은 여기 비긴해서 트랜잭션을 건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들을 수행을 하고 제가 1분을 기다렸다가 커밋을 할 거예요. 얘는 슬로우예요. 얘는 뭐냐면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커밋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비긴 쭉 한 다음에 커밋. 똑같은 내용인데 슬로우 버전은 60초 기다리는 것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에 무슨 말이냐? 제가 얘를 2개를 열어놓고 얘는 수정 제목을 BBBB로 슬로우를 눌렀어요. ABCD 수정 트랜지션 걸렸겠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CCCC ABCD 수정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한쪽은 둘 다 트랜잭션이 걸리기 시작했는데 한쪽은 쭉 얘가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고 얘도 트랜잭션 걸었는데 바로 수정했죠. 이 말은 간단하게만 데모로 보여드렸지만 OCC다. 즉 먼저 수정한 애가 그러니까 먼저 수정한 애가 들어간다를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은. 네. 되게 간단한 데모 같지만 참고로 이제 이거를 여러분께 드린 이유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무슨 기능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바이브 코딩 하면은 알아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노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시작해서 제가 요 구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만든 게 요 커넥트예요. 그래서 요거 모두 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 내용들이 전부 다 DSQL 돼 있고 이 페이지네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전부 다 DSQL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드리는 데모 딱 보시고
집에 가서 수정 실패했죠. 방금 전에 트랭샷 페일 했을 테니까. 네. 실제로 로그를 보면은 로그까지 보면서 끝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에러 컴플리트 방금 난 거예요. 9월 23일 10시 31분 방금 난 건데 여기 change conflict with another transaction 무슨 말이냐? 얘가 슬로우 하는 동안에 여기서 바뀌었으니까 너 커밋 할 수가 없다. OCC라는 걸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네 번호가 이쪽으로 바뀌었죠. 바이브 코딩이랑도 어울린다. 요거 그냥 배포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구조만 여러분이 따라가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바이브 코딩을 시작하시면은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건 거의 다 만들 수 있어요. 뭐 게시판이면 거의 다 있거든요. 웬만한 거 다 있어요. 뭐 트랜지션도 있고 뭐 리드도 있고 라이트도 있고 딜리트도 있잖아요. 요거만 있으면 이제 여러분께서 뭔가 예를 들어서 난 일정 예약일 만들고 싶어. 테이블 좀 변경시켜줘. 그래서 알아서 짜달라면 짜줄걸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이기 때문에 제가 게시판을 드린 거고 되도록이시면 여러분이 아 이런 게 있구나 나 한번 해볼까 해서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건 됐고요. 이거 아키텍처 보여드리다 깜빡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백핸드고 DSQL 붙어있는 거고 프론트엔드입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참고로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는 어떻게 되냐면은 글쓰기를 할 때 현재 포스트에 해당하는 다이나모 DB에서 이렇게 인크리멘트를 시킨 다음에 이걸 가져와서 이렇게 넣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현재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이렇게 다이나모 DB가 따로 있고 이렇게 올리고 두 번째 거 글이 들어가면은 아토믹이거든요. 얘는 동시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수백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도 이것만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아토믹하게. 이렇게 인크리먼트를 들어가는 특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 다이나모 DB 보시면은 네. 여기 포스트가 10까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죠. 아까 제가 데모 뭐 이거 해가지고 실제로 여기 어떻게 들어간가 볼까요? 여기 새로 고침 해보면은 포스트에 뷰 테이블 하면은 10으로 들어갔고요. CCCC 10이죠. 새로운 친구 한번 올려볼까요? 그러면은 네. 얘는 11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 다이나모 DB 테이블도 11로 올라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어토믹 인크리먼트를 사용해서 인덱스를 하는데 여러분 로직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UUID 써도 되고 그건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순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내용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께서 소스 코드를 받으시고 싶으시다면은 여기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AWS KRUG용 따로 있는데 제가 그거 잠깐 업데이트하느라고 내려놔가지고 여기서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 필요하시면 사진 하나 찍으셔도 되고요. 사진 찍으시면은 이제 가서 그거 누르시면은 받으실 수 있어요. 그 QR 다 찍으신 걸로 가정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그 데모 있잖아요. 저 이 데모를 평생 놔도 돈이 안 나가요. 보통 데모 끝나면 스택 다 삭제되잖아요. 저는 이 데모는 평생 가도 돈이 한 푼도 안 들기 때문에 깜빡 잊어도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 데모 할 때 EC2라든지 이런 거 올렸으면 당연히 비용 나오니까 뭐 하시면 되겠지만 DSQL은 뭐죠? 여기 방금 몇 개 쓴 거 가지고 프리티 안에 커버되기 때문에 스토리지 용량도 안 나오고 다 프리티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둘째로 여러분께서 어마무지하게 쓰고 계시다고 안 쓰면 무료이기 때문에 얘를 제가 몇백 개 생성하더라도 비용이 무료라서 네,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오늘 바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